안녕하십니까. 통찰TV의 조승재입니다. 부동산 시장 본격 하락 시작됐나,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8년도에 금융위기하고 한번 지금 부동산 시장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7년 부동산이 장기 상승을 했어요. 2001년에서 8년까지. 이번에 2020년 코로나 쇼크 때는 6년 장기 상승을 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죠.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7년 상승한 다음이었는데, 이때 노무현 정부였고요. 그 다음에 공급 축소로 정책을 폈고, 부동산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그때는 5.25%였습니다. 금리가 상당히 높았죠, 그때는요. 그리고 주택 대출 규제 때문에 한 5% 정도 금리가 하고 있었는데요. 이 현재는 지금 기준금리가 0.75%죠. 그리고 주택 대출 금리는 한 2%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 정책은 똑같았는데요. 금리가 낮다 하는 것이 부동산의 충격이 좀 덜하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파트의 수급 현황을 보면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한 2만 7천 가구 정도가 미분양이 발생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2009년부터 이제 공급 물량이 계속 증가 추세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많이 이제 하락을 했죠. 자, 2020년에 코로나 쇼크 때문에는 수도권의 미분양이 현재 4천 가구밖에 없어요. 그리고 2021년에는 신규 공급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절반 정도로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충격적인 폭락까지는 생각해 볼 수 없다는 것이고, 다만 여러 가지 이제 금리가 너무 낮은 거, 그 다음에 공급 물량이 많지 않은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동안 너무 많이 오른 것들은 좀 빠지겠지만 상대적으로는 덜, 2008년 금융 때보다는 덜 나쁜 현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약 30% 정도 하락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한 10% 정도 하락했죠. 자, 그러면 2020년에 코로나 쇼크에 따른 가격 전망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은 부동산 값이 오르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규제 정책을 많이 펴놓고 있는 데다가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리츠, 이 부동산 펀드죠, 여기서 자금 이탈해서 리츠가 약 60% 폭락했어요. 한국의 리츠도 침체하고 있거든요. 이 리츠가 침체한다는 것은 부동산 펀드로 돈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침체 국면이 될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서울의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아파트가 매도자가 많으냐 매수자가 많으냐, 이런 것을 나타내주는 지수인데요. 100 이하면은 공급자가 많다, 매도자가 매수자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걸 나타내는 것인데, 2019년 12월, 작년 12월에는 120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매수자가 더 많았다는 얘기죠. 한 20 정도.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파트 값이요. 그런데 2020년 4월에 들어오면 98이거든요. 매도자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값이 서울 지역에 오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전망은 어떨까? 최고가 인기 아파트의 급매물은 굉장히 속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결국 가격도 급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공급자가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수요자가 적어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평당 최고가, 한국에서 최고 평당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반포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입니다. 그것이 약 20% 정도가 급매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거래가 실제로 되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너무 가파르게 올랐던 것들은 한 20%는 기본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부산 지역에 있는 해운대 최고가 아파트, 두산이라든가 LCT에서 지은 거, 이런 것들은 30%의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 30% 정도는
기본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아파트들은 빠져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의 추세 변화를 보면은 2008년도에 금융위기 직전에는 강남 상구가 가격이 먼저 하락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가격이 하락할 때 보면 강남 상구가 너무 많이 그 전에 급등했다가 하락도 제일 빨리 왔어요. 지금 현재 강남의 인기 아파트의 급매물이 나온다는 게 바로 인기 지역에 왜 이렇게 값이 급매물이 많이 나오고 값이 확 떨어지냐,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강북 3구는 별로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가로늦게 좀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보면 강남이 먼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강북이 나중에 떨어졌습니다. 이 강남이 떨어질 동안에 강북이 오히려 올라갔어요. 키 맞추기를 하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나중에 강북도 결국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대출 규제와 세금 폭탄으로 풍선 효과가 발휘해서 이 강남이 떨어지는데 강북이 올라간 이유는 대출은 규제를 하고 있는데 또 세금이 강남에 집중되다 보니까 강북으로 풍선 효과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강남이 떨어지면서 강북이 올랐지만 결국에는 강남도 좀 더 떨어지면서 강북도 다시 나중에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흐름이 변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의 부동산의 전망을 보면 결국 한 3, 4년, 4, 5년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한 20, 30%의 가격 조정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수년간 침체 국면이 예상된다. 이렇게 예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